자궁에 질환이 있는 분들을 진료할 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을 먹어도 되는지인데요. 이 문제는 논란이 정말 많죠. 연구마다 반대되는 결과가 많아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자궁질환과 유제품에 대한 관계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에서는 발병률을 높인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발병률을 낮춘다고 해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많으니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연구는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자궁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20년 동안 유제품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한단 말이죠. 사람 기억이라는 것은 왜곡되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정확하게 설계되기 어려워요. 또 유제품 안 먹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사실 초콜릿이나 라떼 같은 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실 유제품의 섭취 영향을 정확히 연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자궁에 질환이 있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분이 현재 어떤 질환이 있는지,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어떤 유제품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궁에 질환이 있을 때 유제품 섭취가 어떤 위험성의 요소가 있는지 성분, 체질, 제품에 따라 따져보겠습니다. 우유는 송아지를 분만한 젖소에게서 짜내는 거죠. 분만을 한 소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유제품에는 소량이지만 에스트로겐이 녹아있죠. 우유를 치즈로 발효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약 5배로 농축이 되고 버터로 만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약 10배로 농축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지용성이라서 대부분 지방에 녹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을 거르지 않은 일반 우유나 버터, 치즈 등은 자궁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유제품의 지방이 가장 위험한 분들은요, 비만하면서 생리가 불규칙하고 종종 부정출혈이 있는 여성들이죠. 이분들은 유제품을 과다 섭취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만한 경우에는 체내 지방도 많죠. 지방세포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기 때문에 비만한 여성들일수록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고 이 상태가 자궁질환을 유발하죠. 이분들은 웬만하면 유제품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정 드시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우유로 만든 치즈나 요거트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당연히 지방만 모아둔 버터는 안 드셔야겠죠? 우유에는 락토스라고 하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이라고 해서 유당이라고 합니다. 락토스를 잘 소화시키려면 락타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잘 돼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약 75%에서 락타제 분비가 잘 안 되는 유당불내증이 있죠. 전 아침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배 아프고 설사해요. 이런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이죠. 문제는 자기가 유당불내증 있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우유만 마시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니까 유당불내증의 원인이란 걸 모르고 만성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면서 부패해서 가스나 독소를 배출하고 이게 염증을 유발하면서 자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더라도 문제일 수 있는데요. 락토스는 분해 과정을 거쳐서 갈락토스라는 당분으로 변환이 돼요. 갈락토스는 간에서 처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포도당의 10배나 많이 만들어내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죠. 간에 무리가 가면 간은 잉여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자궁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빈속에 우유 드시고 소화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우유 드시지 마세요. 정 드셔야겠다면 소화 잘 되는 우유 있거든요. 이건 락토스를 이미 분해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거 드시고요. 자궁질환 있으면서 지방간 있는 분들은 우유 드시는 것도 간에 부담되니까 그냥 드시지 마세요. 평소 술 많이 드시거나 달달한 과자나 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도 우유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대표 단백질은 카제인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젖소액에서 나오는 카제인 중에 A1 베타 카제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베타카소모르핀 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면역계가 균형 잡힌 분들에게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계 균형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모르고 우유를 계속 드시다 보면 소화장애, 두드러기, 아토피를 비롯해서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는 자폐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지속되는 만성염증은 자궁질환을 악화시키겠죠. 다만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젖소의 경우에는 베타카르소모르핀 7을 유발하는 A1 베타카제인이 없고 대신 A2 베타카제인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낙농가에서 키우는 홀스타인종이 생산한 우유는 A1, A2가 섞여 있다고 하니 염증이 걱정되신다면 A2만 있는 제품으로 골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무해하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락토스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우유 드시고 소화 안 되는 분은 많지만 요거트 드시고 소화 안 된다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요거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는 당분이 더욱 낮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서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제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요거트만큼은 자궁암이나 유방암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유제품 꼭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릭 요거트 추천드리고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100% 제품으로 드세요. 유기농이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유제품이 자궁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방에 함유된 에스트로겐입니다. 특히 자궁질환이 있는 비만한 여성들은 우유, 치즈, 버터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유당, 락토스고요. 유당불내증으로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활성산소를 유발하며 간의 에스트로겐 분해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우유 소화 안 되는 분이나 지방간이 있거나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는 A1 베타카제인 유단백이고요. 베타카소모르핀 7을 만들어내서 체내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A2 카제인 제품을 드세요. 그리고 도움되는 좋은 유제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오늘은 유제품과 자궁질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드시지 마세요. 안 먹으면 안 되는 필수 식품도 아니고 두유나 아몬드유처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식품도 많아요. 자궁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까지 드실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